삭막하고 낡은 불법 건축물들의 덩어리 위로 거대한 여객기가 저공비행하는 이 비주얼,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디스토피아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비주얼이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잠실 야구장의 수용 인원이 26,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잠실 야구장의 절반만한 크기의 땅에서 5만 명이 살았어요.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학교, 세탁소, 마트, 병원 등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여기에 추가로 불법 도박장이나 매음굴, 마약 제조시설 같은 없어야 할 것들까지 있었죠. 홍콩 구룡반도에 있던 전설적인 마굴 구룡성체의 전설입니다. 구룡성체는 평방킬로미터당 190만 명, 서울시의 100배에 해당하는 지구 최대의 인구 밀도를 자랑하던 도시 속의 도시였습니다. 어떤 정부의 손길도 미치지 않는 무주지에 건축물들이 쌓아 올려져 콘크리트의 미로를 형성,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이곳으로 도망치면 잡을 수 없었죠. 번영하던 영국령 홍콩의 한가운데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이런 직사각형의 땅이 대체 왜 존재했던 걸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비행기와 부딪힐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높이까지 솟아 올라갔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홍콩의 전설적인 무법지대 구룡성체와 그 안에 고밀도로 압축되어 살던 5만여 명의 생활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룡성체의 전설은 200여 년 전 청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지난 영상으로 다룬 바 있었던 아편전쟁. 아편전쟁으로 청나라의 허약한 국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남경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이 체결됐던 시점이죠. 건룡제 이후로 청나라는 서양인들에게 광동성의 광주 한 곳만을 개방해서 제한적인 무역과 거류를 허가하고 있었는데요. 남경조약이 체결되면서는 조약에 따라 광주 이외의 항구들까지 강제로 개방한 것은 물론 청나라 역사상 최초로 외국 세력에게 중화천자의 영토를 떼어다 헌납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렇게 영국 땅이 된 게 바로 홍콩섬. 광주에서 강을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나오는 황량하고 작은 섬이었죠. 고대로부터 해안가를 좋아해서 바다에 딱 붙여 항구를 만들던 유럽인들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본격적인 해안 지역을 해적들의 소굴 정도로 여겨서 방치해두고 아예 강 하류까지 거슬러 올라간 곳에 항구를 세워왔습니다. 덕분에 포르투갈인들이 명나라 허락 받고 광주 바로 앞에 있는 마카오에 눌러앉아 개꿀을 빨 수 있었던 거죠. 영국은 이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카오 건너편 주강 하구 동쪽에 있던 홍콩섬을 선택해서 뜯어낸 거예요. 홍콩섬은 당연히 그 지정학적 가치에 비해 개발이 거의 안 된 황무지였고 영국의 지배 이후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했죠. 청나라는 뒤늦게 해안 방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해안 요새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차 아편전쟁 직후 광주 바로 앞마당에 눌러앉아 버린 영국군을 견제하기 위해 홍콩섬 바로 건너편 구룡반도에도 해안 요새가 들어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구룡체성. 청나라의 정예인 팔기군이 주둔하는 등 나름대로 방비를 신경 쓴 군사기지였습니다. 구룡체성의 면적은 가로 세로 3만 미터 정도로 일반적인 현대 도시의 한 블럭 정도 되는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원래는 송나라 시절부터 해적을 감시하기 위한 작은 초소가 있어서 소수의 군인들이 주둔했었는데 서구 세력들이 광주항에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하면서는 대포를 설치한 포대로 업그레이드 됐고 1차 아편전쟁 이후 홍콩을 빼앗기자 뒤늦게 본격적인 요새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 였죠. 그러나 청나라가 이미 맛집으로 소문나버린 뒤라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습니다. 남경조약 체결되고 얼마 안 돼 2차 아편전쟁이 터지면서 이번엔 아예 북경까지 함락돼버리고 북경조약이 체결되면서 청나라는 홍콩 이외에도 여러 땅들을 뜯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영국이 홍콩 바로 앞에 구룡반도까지 추가로 뜯어가는 바람에 구룡체성은 원래 용도와는 달리 아예 영국 영토랑 딱
딱 붙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청일 전쟁으로 일본에게까지 탈탈 털린 청나라가 끝없는 나락행 열차를 타자 영국이 구룡반도 북쪽의 배후지까지 추가로 더 뜯어내게 되면서 구룡채성은 아예 영국 영토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이때 뜯어낸 구룡반도 북쪽의 넓은 지역을 영어로 New Territories, 한문으로 신기해라고 하는데요. 홍콩섬이랑 구룡반도까지는 영국이 아예 영구적으로 뜯어간 땅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신기해를 뜯어갈 때는 영구적으로 뺏은 게 아니라 99년 기간 한정으로 임대를 했어요. 신기 지역은 홍콩섬이랑 구룡반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넓은 지역. 어차피 청나라 곧 망할 것 같은데 영토 또 거하게 뜯어내 봤자 다른 열강들한테 어그로만 끌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99년간 빌린다고 해놨다가 청나라 죽을 때 되면 은근슬쩍 그냥 꿀꺽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명분상 군사기지까지 철거하라고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죠. 이런 사정으로 구룡채성 성벽 안쪽 땅을 계속 청나라 관할로 남겨두는 걸로 합의를 한 뒤 영국군한테 적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청나라 군인들까지 계속 주둔시킬 수 있게 한 겁니다. 실제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망하고 구룡채성도 텅 비어버리는데요. 새로 들어선 중화민국은 대륙에서 군벌들과 전쟁하느라 여기까지 관리할 여력이 없어서 이 작은 부지는 아무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붕 뜬 지역이 돼버려요. 영국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중화민국이 공산당과 국공내전을 벌이면서 양국 사이에 구룡채성 문제는 아웃 오브 안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대륙의 전란을 피해 건너온 난민들이 구룡채성으로 들어와 요새 건물들을 점거하고 살며 하나의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거 공산당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거기다 일본까지 가세해서 중일전쟁이 일어나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군이 홍콩과 동남아시아로 밀고 들어옵니다. 유럽에서 나치 막느라 바빴던 영국은 일본에게 쥐어털리고 1941년 홍콩을 빼앗기게 되죠. 일본군이야 뭐 중화민국이랑도 적이고 영국이랑도 적이라서 구룡채성 같은 거 알 바 아니죠. 그래서 이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 재료로 바로 옆에다가 공군기지를 짓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뒤에 영국이 이걸 공항으로 재편해서 그 유명한 카이탁 국제공항이 탄생하죠. 한편 1949년 국공내전이 끝나면서 공산당이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데요. 공산당이 홍콩까지 밀고 내려올까 봐 두려웠던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잽싸게 수교를 하고 이후로도 최대한 중공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때문에 구룡성체는 그냥 존재 자체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쭉 가서 1950년대까지도 무정부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때쯤부터 구룡채성이라는 원래 이름도 잊혀지고 차차 그냥 구룡성 내지는 구룡성체라고 불리며 무법지대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법도 없고 정부도 없다? 그러면 범죄 조직이 들어온다. 1960년대가 되면서 흔히 삼합회라고 불리는 범죄 조직들이 이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구룡성은 마약, 도박, 매춘 등의 불법 사업이 벌어지는 본격적인 무법천지가 되고 홍콩 경찰들은 관할권을 핑계로 뇌물이나 받아먹으며 관리를 거부해요. 살인사건 같은 중범죄도 삼합회 조직원들이 알아서 수습하고 범인을 경찰에 인도할 정도였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점차 이곳을 피해 다니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흑암지성, 그러니까 암흑의 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70년대가 되면서는 삼합회 이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법도 없고 세금도 없다는 점이 꼭 범죄 조직한테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방 하나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세금도 없고 방세도 저렴한 구룡성으로 몰려들면서 이 좁은 공간에 무지막지한 불법 건축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홍콩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난민촌이었습니다. 대륙의 전란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으니까요. 공산당이 들어선 뒤에도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 역대급 병크가 꾸준히 일어나서 인구 유입은 줄어들 기미를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 좁은 땅에서 건물을 알차게 쓴답시고 끊임없이 마개조를 했어요. 홍콩의 건물들은 대부분 1층을 상점, 2층을 집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주상복합 다층 주택이었습니다. 이런 집들이 길가를 따라 이어지면서 주택가 겸 시장 골목을 형성했는데 1층 처마를 길가 쪽으로 길게 확장해서 테라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던 게 1920년대부터는 철근 콘크리트가 도입되면서 건물과 처마가 콘크리트로 보강되고 그 위를 베란다로 쓰기 시작. 그 다음엔 베란다가 실내가 되고 한 층이 더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수직 팽창까지 이루어졌죠. 처마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간판도 길가로 빼서 나오고, 베란다가 없으니까 맞은편 집이랑 줄을 연결해서 공중에다가 빨래를 널고, 거기다 70년대부터는 집집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실외기까지 주렁주렁 매달리고, 이런 식으로 막대한 인구 밀도를 어떻게든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사각형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구룡성에서는 이게 더 극악한 형태로 진행돼서 건물과 건물이 딱 붙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변해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바로 옆이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은 6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딴 거 안 통하는 구룡성에서는 건물이 15층까지 증축돼서 비행기의 이착륙까지 위협할 정도가 돼버렸죠. 그렇게 70년대에 3만 명까지 증가한 인구는 80년대가 되면 5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하나의 도시거든요. 주민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자체적인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일단 사업체들이 여기에 입주를 합니다. 구룡성 내부에는 근로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고 세금도 없었기 때문에 식품 공장이나 의류 공장 같은 걸 일부러 구룡성 안에다 입주시켜서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거죠. 거기다 의외로 병원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는 좀 억울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홍콩 정부에서 중국 본토에서 발행된 의사 면허를 인정 안 해주는 바람에 대륙에서 의사를 하다가 피난 온 사람들이 구룡성에다가 개원을 한 거예요. 특히나 돈 많이 깨지는 치과 같은 건 성체 주민들 말고 외부에서도 찾아올 정도였죠. 5만 명이나 살고 있으니 당연히 식품이나 생필품을 파는 마트들도 들어섰고, 수도망이 없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로 물 같은 걸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룡성의 경제가 상당히 거대해지면서 홍콩과 구룡성은 사실상 공생관계가 됐고, 나중에는 아예 홍콩 시내의 멀쩡한 집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나름대로 교육시설들까지 있었습니다. 마약과 폭력이 지배하는 이런 던전에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외면한다 하더라도 몇몇 민간단체들이 목숨 걸고 여기로 들어갔어요. 두세군 같은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진출해서 유치원이나 중독치료센터 같은 걸 세웠는데, 이런 건 보통 성체 한가운데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자리 잡아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런 무법지대와 공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비행기들도 매번 불안하게 이착륙하는 등 결론적으로는 흉물이니까요. 결국 1984년 영국과 중국이 홍콩 반환에 대해 합의하면서 누구의 땅도 아니던 구룡성은 홍콩 정부의 공식적인 관할권으로 인정되고, 1986년부터 경찰 특공대와 군부대를 동원해 삼합회를 쫓아내는 등 관리에 들어갑니다. 전력과 수도망도 정식으로 연결해서 사람 사는 환경으로 개선했고요. 하지만 워낙 마구잡이 불법 건축물들이라 아무리 손을 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1987년 마침내 공식적인 철거가 결정돼요. 몇몇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1993년부터 이듬해까지 철거 작업이 강행되고, 구룡성은 말 그대로 전설로만 남게 됩니다. 도시 속의 도시, 무시무시한 암흑의 성이었던 구룡성. 막상 철거를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홍콩 느와르 영화들의 구룡성을 배경으로 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이런 이미지를 자주 채용해 써먹으면서 동아시아의 현대도시 혹은 미래도시 느낌으로 꽤나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특히나 일본에 구룡성체 매니아들이 많아서 철거 직전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일본인
탐험가들이 성체 내부의 지도를 만들기도 했죠. 구룡성이 있던 직사각형의 땅은 현재 구룡채성공원이라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암흑의 성이었던 시절 모습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고 청나라 시절 요새의 모습을 복원해 도심 속의 녹지로 조성돼 있어요. 뭐가 됐든 중국이나 홍콩, 영국 입장에서는 흑역사라고 여기는 모양인데 저희 지식해적단 같은 예술쟁이들은 또 살짝 아쉽기도 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구룡성체와 비슷한 도심 속의 던전들이 다른 나라들에도 꽤 있는데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다가 영상 만들어 보기로 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